전 끌 자격이 없어요. 태훈 오빠처럼 오늘 그린라이트를 끌 그런 목소리가 떨렸어. 한 살 어린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와 연애 중인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친과 처음 만난 건 5년 전 패밀리 레스토랑 알바를 할 때였습니다. 자주 오던 손님이었는데 제 연락처를 물어봐서 알고 지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남친은 처음 본 순간부터 저를 계속 좋아하고 있다가 큰맘 먹고 전화번호를 딴 거였대요. 하지만 그때 전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2년 정도 만난 전 남친은 천하의 몹쓸 나쁜 X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도려내고 싶을 정도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놈입니다. 저와 사귄 지 일주일 만에 양다리였던 걸 들키기도 하고 저랑 만나는 동안 늘 술만 마시며 헌팅하고 심지어 그 현장을 들킨 적도 2번이나 되고요. 그래놓고 헤어지면 죽겠다고 협박하는 통에 헤어지지 못하고 끌려갔어요. 최악이다 최악. 근데 지금의 남친이 제가 울면서 전화하면 늘 달려와주고 그 남자 버리고 자기한테 오라고 힘이 돼줬어요. 결국 지칠 대로 지친 전 용기 내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연하남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알게 된 전 남친이 자기 친구들이랑 때로 몰려가서 남친에게 네가 내 여친 만나는 X냐고 헤어지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남친은 괜찮다고 저를 걱정했지만 그런 상황이 한 달이나 지속되니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더 힘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전 남친에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남친이 군대에 갔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더 이상 연락도 안 했습니다. 그 나쁜 놈이랑도 얼마 못 가 헤어지게 됐고요. 근데 2년 후 군대 전역한 연하남이 다시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그때서야 우린 다시 만나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떨어져 있던 시간만큼 저희는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남친은 쓰레기 같은 전 남친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성인가? 친구들이랑 술 쓰레기 같은 마시는 전 날엔 남친 성인. 항상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데려다주고 제가 먹고 싶다고 하면 늦은 시간에도 사다주고요. 깜짝 이벤트도 자주 해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여름쯤이었어요. 하루는 저희 집에서 사랑과 전쟁을 보는데 바람 피운 남편을 용서해준 여자가 나왔어요. 제가 TV를 보면서 저 여자도 참 저렇게 쉽게 용서해주면 안 되지 했더니 남친이 너도 그랬잖아 웃으며 얘기하더라고요. 순간 좀 당황했어요. 하지만 제가 전 남친의 바람을 용서하고 만난 일들을 지금 남친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같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싶었어요. 그러다 한 번은 제 베프의 남친이 바람을 피다가 돌아온 얘기를 하면서 그냥 끝나는 게 낫지 않아? 라고 했더니 남친은 아무렇지 않은 듯이 에이 네가 할 말은 아니지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남친이랑 만나서 술 한잔 하러 갔는데 술집에 있는 텔레비전만 보는 거예요. 괜히 서운하기도 하고 화도 나서 날 앞에 두고 왜 텔레비전만 봐? 하며 투정 부리듯 물었죠. 그랬더니 남친이 그래도 난 바람은 안 피잖아 이러는 겁니다. 바람 피는 게 나아? 아님 TV 보는 게 나아?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지만 순간 저도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게 잘못이었나 봅니다. 며칠 전 데이트를 하다가 전 남친이 사는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집 주변에 모텔이 많거든요. 거기 지나가면서 너 여기 웬만한 데 다 가봤겠다? 이러면서 장난식으로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때가 생각나면서 기분이 확 상하길래 너의 스치는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서운하다고 왜 다 이해하고 나 만날 것처럼 해놓고 자꾸 그러냐고 했죠. 남친은 알았다고 안 그러겠다고 하더니 그 후에도 그러더라고요. 전 남친 목소리가 하동균이랑 비슷한데 한 번은 커피숍에서 하동균 노래가 나오니까 네가 좋아하는 목소리 나왔다 이러는 거예요. 또 TV를 보다가 김수현, 이종석 광고를 보고 제가 난 저렇게 예쁘게 생긴 애들은 마음이 안 가 했더니 남친이 너는 어떻게 생긴 게 좋은데? 아 류승범 같이 생긴 거? 이러고요. 예전 그 나쁜 X가 류승범을 닮았거든요. 대놓고 전 남친을 들먹이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전 남친을 겨냥해서 비꼬기도 합니다. 심지어 얼마 전엔 남친과 좋은 시간을 가진 후였어요. 분위기 좋게 둘이 침대에 누워있는데 남친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까 내가 하는 거에 딱딱 맞추더라? 익숙한가 봐? 하도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더니 그 사람이랑은 오래 사귀었으니까 횟수로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겠네? 그러더라고요.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의식 중에 전 남친에 대한 경쟁 심리가 있는 건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걸로 정색하기도 그래서 에이 양보다 질이지 자긴 이미 넘어섰어 하고 좋게 넘기긴 했지만 지금까지도 남친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면서 괴롭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를 원망할 수 없는 건 그 과거에서 저를 꺼내준 것도 남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시간을 극복한 것도 남친 덕분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한때 남친을 떠나 그 나쁜 놈에게 돌아갔던 게 어쩌면 남친에게는 엄청난 상처였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 상처 때문에 이러는 거면 저도 이 위기를 한번 넘어가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하지만 점점 도를 넘는 남친의 과거 언급 때문에 저도 지쳐갑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근데 나는 남자도 이해는 좀 되거든. 그래. 남자가 좀 더 어른스러워서 거기까지 안아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헤어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지금 뭔가 말을 하면은 잘 되지 않을까? 어쨌든 근데 지금 현 상황은 이런 상처는 잘 안 지워지거든. 그래서 못 키웠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굉장히 피해의식이 강한 상태고 그냥 사연 듣기에도 피해의식이 있을 만한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종류의 피해의식은 지금 두 분이 말씀을 잘 보셔봤자 덮어쓰기가 안 되거든. 잘 덮어쓰기가 안 되거든. 유세윤 씨는 끝까지 안 컸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유세윤 씨는 좀 이런 거를 예전에 그랬어. 네, 예전에는 그랬는데요. 상대방한테 정말 큰 상처구나 알고 많이 고쳤어요. 고쳤는데 또 이 얘기는 뭐 누굴 만나든 그럴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서 끄고 싶은데 지금 주저리 얘기하는데 요지는 뭐냐면 전 끌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끌 자격이 없습니다. 맞아. 제가 이 그린라이트 손을 댈 자격이 그래서 묘한 표정이 나왔군요. 한혜진 씨는 다시 켰어요? 관계 후에 얘기했었던 그 대목에 대해서 좀 많이 화가 났는데요. 근데 저도 세훈 오빠처럼 오늘 그린라이트를 끌 그런 목소리가 떨렸어. 반갑습니다. 그린라이트를 눈물의 기자회견. 처음으로 이렇게 전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옛날 애인을 약간 언급하고 싶은 욕구는 그럼. 누구나 있었겠지만 그걸 얘기하는 순간 내 기분이 잡쳐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을 못하죠. 그래서 보통 혼자 씨름씨름 앓죠. 대답은 정해져 있어요. 대답을 고민하라고 그런 얘기를 던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뭘 던졌는데요? 이렇게 뭐 기분이 나쁠 만한 얘기는 아닌 기분이 나빴을래나? 뭐 어떤 근데 얘기였어? 이게 예전에도 이렇게 일찍 끝났어? 뭐 여기 나오는 있네, 대체적으로 있네. 이런 비슷한 질문들이죠. 아주 드물지만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하면 서로 재밌는 때가 있긴 해요. 그래요. 잘 찾아야지. 아니 제발 구체적으로 한마디 둘 다 한마디도 안 하나. 한혜진 씨, 뭐였어요? 예를 들면 고해성사처럼. 아니 질투가 그러니까 나서 아까 그랬어. 진짜 태훈 오빠처럼 그냥 정말 아주 적절한 그러니까 그게 타이밍. 뭐냐고. 대부분 나를 과시하기 위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너는 예스라고 하기만 하면 돼라는 질문이죠. 뭐지? 걔보다 내가 훨씬 더 낫지? 그래도 몸은 내가 최고지 약간 뭐 이런 류의 그런 야, 그거는 좀 너무하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우리는. 아니, 나도 물어보는데 아, 너도 물어봤어? 그러니까 나한테도 예스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어디 갔는데도 또 뭐 이거 뭐 전 여자친구랑 네, 왔나 그 보지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저는 전 여자친구의 얼굴이 어떻게 생긴 줄 알고 있었어요. 그걸 제가 본 게 아니라 제 가장 친한 친구가 항상 문제예요. 저랑 너무 정반대인 거예요. 키도 작고 통통한 글래머러스에다가 눈도 쌍꺼풀 되게 진한 얼굴도 동글동글한 스타일이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착하고. 네. 예. 아니 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그 이제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그걸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그랬다며 남자친구 입장에서 봉변당하는 거죠 갑자기. 아니, 그럼 답이 뭐예요? 한 명한 대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가 더 예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에는 원하는 대답을 얻긴 얻었지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심각하게는 아니고 그냥 약간 그래먼 딱질색이야, 말이고. 그래. 나 이렇게 막 뭐가 많이 잡히고 그런 사람이 너무 싫어. 이런 분이라고요. 저는 반대로 제가 당했던 적이 있는데 이 방송에서 나오면 지금 남자친구가 화를 낼지도 모르겠지만 에이, 지금 왜- 남자친구. 에이 지금 남자친구 그렇게 21살도 아니고. 그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니더라고요. 예. 남자가 남자분을 알아요. 아주 괜찮아요. 예. 왜 바다와 그때 같은 분이에요. 시경 씨였나? 약간 뭐 얘기하다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남자친구가 저를 애기야라고 부른다 뭐 이런. 그 후에 제가 남자친구가 바뀐 거예요. 그 남자친구는 주변 사람들이 다
야 네가 그 애기야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라고. 그 친구는 저를 애기야라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오해받으니까 엎둥이에요, 어떡해. 엎둥이. 애기야라고 부르니까 좋냐? 좋았냐? 뭐 이렇게 미안하겠다. 물어보긴 하는데 저랑 같이 있을 때 또 어떤 사람들이 물어보곤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자친구 어떻게 부르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남자친구 좋아할 거 네.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불러 그러면 그건 내가 나야. 그렇게 불러. 남자친구 배려 좀 해줘요. 남자친구 기 한 번 살려달라고요. 애기 좀 해줘. 사는 게 재미없어. 그건 나야 이렇게. 그냥 자기야라고 부르네. 자기야 서로. 자기야? 백년손님 자기야. 재미없어. 자기야. 욕하는 거 있어요, 욕? 네 있어요. 그래. 그거 그럼 사람들 야 그 욕한 거 너야? 나야. 얘기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또 방송 나갈 때 바뀌어. 근데 서로 좋아하면 저는 뭐 욕 아니라서 이상한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명이라도 원하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어쩔 수 생기는 거죠. 없지만 근데 웃긴다. 해보니까 늘더라. 그거 욕을요? 들어. 해보니까 들어. 남자끼리는 욕하지 마. 나 싸워요, 진짜. 저기 말수가 부쩍 적어졌어요. 사라졌어 어느 순간. 지금 라이트 레프트 막 옆에 펀치를 막 진짜. 왜 광대가 빠져졌어 양쪽이. 저는 그냥 보통 정상적인 걸 좋아해요. 갑자기 이정상이야? 아니 뭐냐면 뭐 앞뒤 안 가리고 제 말은 그게 그게 아니라 아니, 사랑을 한다는 건데 이제 정상적인 거를 좀 좋아하는데 가끔 이렇게 하다가 욕을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 있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전 그때. 그래서 될 게 안 됐다고. 뭔지 알아? 신경 쓰면. 욕하고 진짜 될 게 안 되고 것도 안 돼. 욕만 하면 진짜 욕 먹어요. 근데 이게 아예 그 전에 뭐 그냥 슬쩍 뭐 리허설을 얘기를 해야 하겠죠. 얘기를 뭐 사랑을 나눌 때 아. 욕하면 어떨까? 그러지 않고 갑자기 얘기해. 놀래. 그러면 대꾸자. 얼마나 당황스러워. 너 지금 뭐 하는? 몰라 이 못해. 끝나는 거야. 아니 아무튼 뭐 사연으로 돌아가서 오늘 사연으로 돌아 이제 끝내요. 어디로 돌아가요? 오늘 욕 특집이었는데. 제일 신났네. 자, 써 있는데 읽어도 웃겨. 전 남친이랑 오래 사귀었으니까 성관계도 많이 했겠다. 그래. 저걸 이게 어떤 뭐야? 톤으로 얘기할까?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는 저 말을 듣는 순간 옷 입고 나가라고 할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서 할 수 없는 말인 것 같아요, 절대로. 아니면 그냥 많이 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거 화를 해서 여자로 태어났으면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여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랑 같이 있지 못했을 거예요. 왜 여자로 이렇게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해? 사실 물어볼 수 있어. 궁금한 일이야. 물어봤을 때 미안해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사랑했으면 당연히 맞아, 성관계도 맞아. 했었고 그랬지. 근데 넌 안 그게 했어? 우리 뭐 사랑 안 해. 근데 안 알고 하는 보니까 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모태솔로였어. 해야지. 여자친구는. 아 모태솔로요? 아니 근데 그게 뭐 안 했어. 진짜 그럴 때 진짜 김새는 거. 난 안 했어. 난 네가 처음이야. 무조건 지금 게임이야. 내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 남자가 같이 있는데 그냥 말도 안 하고 TV만 보고 있고 왜 TV 봐? 야, 너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것이 무슨 징조냐면 나는 이 남자 쪽이 여자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간다라는 신호인 것 같아서 난 그게 더 걱정인 거지. 약간 사랑이 식어가고 좀 지겨울 때면 안 되겠다. 막 뭐가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게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횟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거면 그러니까 무슨 원죄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하면은 아니 왜? 난 바람 폈잖아. TV 보면 안 돼?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바람 피면 야 바람 너도 펴도. 폈잖아. 그렇지. 그럼 뭐야 이게 뭐하러 만나요? 이게 설마 그 과거를 알고 자기를 꺼내줬다고 생각하는 남자가 과연 그렇게 똑같이 할까요? 인생의 모토가 쌤쌤이야. 어쨌든 사람마다 좀 다 다르지만 만난 이후에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건 얼마든지 뭐 얘기할 수 있지만 자신의 존재를 알기 전에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그럼. 뭘 어떻게 얘기를 해? 저도 오늘 여기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예. 제 여자친구가 그냥 눈치 보지 말고 해라. 과거는 과거일 뿐. 저는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운명이라는 걸 믿어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예를 들어 혜진이라는 여자가 있다면 혜진이라는 말을 못했어요. 왜냐면 유명인이었으니까. 닉네임을 하나 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신디라고. 이 친구하고 이제 결별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 여자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신디예요. 근데 그 여자 이름도 또 같은 혜진이에요. 희한하죠. 그런데 원래 만났던 여자친구 전화번호 뒷번호랑 이 사람의
자동차 번호판이랑 번호가 똑같아요. 말도 안 돼. 신디와의 연결 그것까지 고리. 안 해봤는데 진짜 너무 희한한 게 이건 말해야 되나? 해요. 본인 이미지만 나빠지는 거지 뭐 진짜. 이 예전 여자친구가 살던 집이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도 되게 큰데 한호. 이 친구가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저랑 결별을 했는데 진짜 말도 안 돼요. 그 집에 이 친구가 들어왔어요? 이로 이사를 왔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 희한하다니까요, 저는. 이게 어떻게 가는 거예요? 야 이거는 좀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정말 이거는 하늘에서 정해준 것 같아요, 운명처럼. 나도 하나 있는데 난 안 할란다. 잘 생각하셨어요. 탁월한 선택. 예, 그래요. 자,